소설 영화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9세기) 독일 뉘른베르크 성 세발트 예배당 근처 트라바우스 거리의 작은 하숙집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들을 보냈다. 예술을 공부하러 이곳에 왔건만 줄창 초상화만 그렸다. 가난 때문이었다. 이봐, 밀린 집세는 언제쯤 줄 건가? 맨날 빈둥빈둥 이깟 그림이나 그려대면서 내 돈은 걱정조차 안 하는 거야? 어느 날 밤 여전히 돈은 없고 집주인에게는 감옥에 보내버릴 것이라는 위협까지 받고 나자 급기야 나는 최악의 상상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확 죽어버릴 테다. 이 방을 더는 새놓지 못하도록 유령 들린 방으로 만들어주마. 하지만 내게 그럴 용기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 1시쯤 갑작스레 잠에서 깬 나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네덜란드풍의 빠른 스케치를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낯설고 기묘한 스타일이었다. 그림의 장소는 한눈에 보기에도 도살장이었는데 이 이질적인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내 상상에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것들임에도 직접 겪었던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게 된 우측 하단 구석. 놀랍게도 내 스케치는 범죄 현장을 그린 것이었다.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의 노파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용의자의 억센 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장면을 그린 것일까? 기묘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딱 한 가지, 범행을 저지르는 남자의 얼굴만큼은 아무리 해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대체 왜 이 남자만 그릴 수가 없는 거지? 피곤하군. 내일 해야겠다. 이튿날 나는 매우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곧장 중단된 작업을 재개하였는데 들어오세요. 화가이신 크리스티안 베니우스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프레드리히 폰 슈프렉달 남작입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도시에서 슈프렉달 남작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범죄 재판소의 판사이자 동시에 몹시 부유한 미술 애호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내 작업실을 둘러보던 남작이 문득 간밤의 스케치에 시선을 빼앗기더니 이것도 당신이 그린 겁니까? 네,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고 회화를 위한 밑그림일 뿐입니다. 완성된 작품은 얼마에 팔 계획이죠? 그건 나는 일순 머뭇거렸다. 그러다 무슨 심산이었는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을 제시했다. 52카트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남작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내더니 52카트 여기 있습니다. 남작이 돌아간 후 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두카트 더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제만 해도 몇 플로린이 없어서 죽을까 말까 고민을 했건만 이젠 한동안 밥값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게 되다니 놀라운 행운이었다. 하지만 불가해한 난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단지 마지막 한 부분, 목을 조르는 남자의 얼굴만 그리면 완성되는데 그 몇 개의 선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다. 그 얼굴의 영감이
더는 뇌리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진땀을 흘렸다. 그때였다. 라프가 여느 때처럼 문도 두드리지 않고 불쑥 들어왔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두카트를 보더니 이봐 베니우스, 돈이 없다더니 저게 뭔가?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한 게냐? 그 순간 녀석이 그동안 범했던 모든 모욕이 떠오르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따가 다시 와. 지금 일하시는 거 안 보여? 야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도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둑은 내 놈이 집세 도둑이지. 나는 단숨에 그를 밀쳐냈고 걷어찼다. 구경하러 나왔던 이웃들이 박장대소했다. 속이 다 시원했다. 저 따윈 녀석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이젠 끝이다. 50두캇을 가져다준 행운의 스케치. 게다가 이게 성공하면 단숨에 유명세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지막 부분을 기필코 완성해야만 한다. 나는 다시 그림에 집중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법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를 체포한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시치미를 뗄 심산인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외친 사람은 파사우프, 우리 지역의 경찰서장이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고 마차에 태워졌다. 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라프가 심하게 다쳤나? 설마 계단에서 굴러서 죽은 건 아니겠지? 그 사이 마차는 암흑의 터널로 들어갔다. 지옥 같은 감옥소, 라스펠 하우스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기억은 없는데 오직 라프를 걷어차 밀어버린 것뿐. 잠시 후 2명의 재판관이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이 슈프렉달 남작이라는 것을 나는 단번에 알아챘다. 그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크리스티안 베니우스, 저 스케치는 정말로 당신이 그린 것이요? 스케치? 스케치라니. 나는 당황했다. 간밤에 스케치가 이곳에서 등장하다니. 일단 나는 사실대로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의 주제가 무엇이요? 단순한 상상의 장면입니다. 이 모든 세부 묘사들이 모두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물론입니다. 크리스티안 피고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전 진실을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베니우스, 오늘 아침만 해도 당신의 예술적 재능에 감탄했었건만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었을 줄이야. 피고를 다시 마차로 데려가라. 메처 슈트라세로 간다. 다시 마차를 타고 끌려간 곳은 진흙과 오물이 가득한 좁은 골목이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어느 집에 음습한 안뜰이 등장했는데 나는 전율했다. 너무도 흡사했다. 아니, 똑같았다. 완전히. 그곳은 내가 전날 밤 그린 정원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히 일치했다. 그리고 우물가에 한 노파가 죽어 있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그린 그림 속의 노파였다. 자, 이제 할 말이 있지 않소? 이 여인 테레사 베커를 목 졸라 살해하고 우물에 던진 것 기억하시오? 아니요, 난 그런 여자 모릅니다. 오, 신이시여, 저는 결백합니다. 됐소. 아무리 예술을 위해서라지만 사람까지 죽이다니 그 죄가 무거운 만큼 처벌 또한 무거울 것이니 각오하시오. 감옥에 갇힌 나는 창문 너머로 교수대의 형틀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파수꾼들이 조용한 거리에서 외쳤다. 뉘른베르크 시민들이여 안심하라.
주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한시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였다. 제길. 사람을 죽인 자의 형벌은 사형뿐이다. 그리고 나는 날이 밝으면 그 형벌을 받게 되겠지.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목탄이 떠올랐다. 화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 아닌가?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려내면 나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즉시 감옥의 돌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리고 또 그렸다. 남자의 얼굴만큼은 왜 기억 속에 없는 것일까? 설마 내가 몽유병이라도 걸려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기라도 한 것일까?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던 것일까? 그런 망상까지 떠오르며 급기야는 눈물까지 흘렀다. 제길. 결국 동이 트고 나는 슬슬 절망감에 휩싸여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진법을 찾았습니다. 진법을 찾았다고요? 간수들이 정신없이 슈프렉달 남작을 불러왔다. 그 사이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남자, 지금은 시장으로 들어간 남자의 얼굴을 벽에 스케치하였다. 이자의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장터에 있습니다. 트랍하우스 거리 입구에서 왼쪽 정육점입니다. 잠시 후 커다란 덩치의 도살자가 감방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는 내 그림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범죄 현장을 그린 스케치를 보고는 주저앉았고 결국 죄를 실토하였다. 누구야? 대체 누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때는 자정도 넘은 시간이었건만.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더는 인물화를 그리지도 않는다. 오직 예술을 위한 회화만을 그릴 뿐. 그때의 스케치를 계기로 실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원하던 예술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장소에 가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그 끔찍한 장면을 그토록 세세히 그릴 수 있던 것일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신의 뜻일까? 문득 파수꾼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뉘른베르크의 시민들여 안심하라. 주께서 너희를 지키신다.